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402화 리뷰편입니다. 402화의 첫 시작은 이도규가 호스텔을 잡으러 온 장면부터 시작되며 그는 김 부장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 힘 좀 풀어달라고 하죠. 그렇게 이도규는 전에 있던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을 말하며 장현을 보곤 잘했다며 칭찬을 하는 모습. 꽁돈은 받는 게 아니고 받았다고 해서 무슨 짓을 시킬지 모른다며 그걸 알고 받지 않은 네가 진짜 어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설하고 이도규는 호스텔을 잡으러 왔다고 설명하면서 아예 가출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협박하려고 하고 있죠. 본인들은 백호인력이며 돈을 받은 상태라면 칼에 찔리고 도끼에 찍혀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본인들에게 덤비는 가출팸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일 것이라며 이도규는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말에 최현석은 당당했지만 오히려 장현이 일회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대신 조건이 있다며 말을 하면서 이도규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 공격은 실패였지만 장현은 1회에는 자기 혼자만 가겠다라며 유진과 합의를 하는 모습이죠. 유진은 장현만 데려와도 호스텔을 데리고 온 것으로 인정하겠다곤 백호인력소의 일은 끝이 났고 이도규는 건지태를 보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칼이 집 없이 돌아다니면 쓰겠냐며 그의 아버지 건백호를 언급하게 되죠. 0세대는 김감룡과 건백호, 2세대는 김기명과 건지태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장현과 최현석은 백호인력소 용달차의 몸에 기댔고 원석은 장현에게 다시는 너 혼자 안 보낸다며 세림을 안심시키고 잘 다녀오겠다는 말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1회의 본사로 추정되는 살인 명문 중고등학교였으며 그곳엔 유진과 불명의 VVIP 박만덕이 앉아있는 모습이죠. 유진은 장현에게 이제 슬슬 한계가 느껴지냐며 호스텔의 심각한 재정난을 문제로 삼아 장현에게 말하던 찰나 장현은 그런 유진의 머리를 땅바닥에 꼬라박으며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유진은 너 정신 차리라며 현실적인 얘기를 장현에게 말하고 있고 이날을 들먹이며 결국 우리처럼 범죄나 저지르도록 내비둘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출팸들 중 제2의 왕호춘 또는 혜은과 장현의 길을 걷는 인원들이 나올 수 있다며 호스텔 이야기는 비극, 장현이 오히려 강동을 망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최현석과 장현은 여기서 도망갈 수도 없고 박세림이 하루아침에 가출팸을 하나로 만들 수도 없다고 말하는 모습인지라 지금 상황에선 1회가 호스텔을 잡아먹어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유진은 1회에 들어오라며 종건이 그를 편애했던 이유와 현재 4대 크루 시스템을 만든 장현의 재능을 탐내고 있죠. 만약 그가 1회로 들어온다면 강동의 가출팸들을 위한 센터와 장현 본인이 힘든 대신 두둑하게 지어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장현의 희생으로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말로 그를 선동하고 있죠. 시간이 흘러 이도규는 약속을 지킨 대가로 박진영을 만나러 유진을 만났고 만약 유진이 핑계대면서 그를 못 만나게 했다면 찢어 죽일 생각이었다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모습. 유진은 그 전에 이걸 받으라며 무언가의 물건은 이도규에게 전달했고 그렇게 이도규는 박진영을 만나게 됩니다. 이도규는 진영을 보면서 이게 얼마만이냐며 반가워하지만 박진영은 이도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 그렇게 바로 그는 이도규에게 공격을 하게 됐으며 죽일 생각으로 달려들게 됩니다. 박진영은 이도규가 김감룡을 어떻게 한 것처럼 화를 내며 공격하고 있고 맞고만 있을 리 없는 이도규는 미친 게 정말이었다며 화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박진영은 자기가 미친 걸로 보이냐며 그런 이도규를 보곤 싸울 준비를 하면서 외모지상주의 402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떡밥들이 많이 나온 편이 이번 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떡밥은 이도규가 말한 김기명과 건지태는 세대를 걸쳐서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0세대에서도 김감룡과 건백호 사이와 똑같다는 암시를 보여주는 언급의 떡밥이 나오게 됐습니다. 심지어 건지태의 아버지 건백호는 김기명과 김감룡이 완전 복붙한 것처럼 건지태와 똑같은 얼굴로 나왔으며 김감룡이 죽기 전 같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백호 얼굴에 인물까지 나온 상황이죠. 건지태의 아버지인 건백호 또한 김감룡의 칼로 활약한 인물로 보이며 그래서 그런지 이도규가 칼은 칼집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비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장면은 건지태가 아버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겠지만 현재 김감룡 주먹패와 현 2세대 4대 크루의 평행 세계관을 보여주는 떡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4대 크루와 김감룡 주먹패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전투 스타일적으로나 개성, 그리고 성격적인 면모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야성의 이도규와 장현, 김감룡과 김기명, 카피의 송유한과 박진영, 마지막으로 부두목과 서성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두목은 유진과 비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진은 훗날 박형석과 연합 세력으로 인해 1회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 무너진 1회에는 야망이 있는 서성은이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두목은 김감룡을 두목, 즉 상간으로 두고 있지만 거칠게 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유진과 김기명의 사이가 아닌 서성은과 김기명의 사이가 올바르게 보이기에 평행 세계관이 이어지게 된다면 부두목은 서성은과 평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서성은의 야망편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과 이도규의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이도규는 박진영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박진영은 무언가 오해를 하거나 확실히 본 것처럼 이도규가 김감룡을 죽인 것 마냥 행동하고 그를 혐오하며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도규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으며, 그 모습은 연기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모습, 심지어 박진영이 미쳤다라는 말까지 들은 것을 보아 박진영의 현재 상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제가 말을 했던 박형석과의 관계에서 그는 마치 형석이 하청석 모드로 변한 것처럼 미쳐서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실험체로 본 것일까요? 그리고 이도규는 김감룡에게 무엇을 했기에 박진영이 저런 모습으로 그를 공격하며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